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뢰인 제이입니다. 어떤 의뢰를 또 털어볼까요? 경남 김해, 그러니까 창원지방법원인데 거주하시는 곳이 경남 김해. 맞아요. 이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헷갈려요. 이 부산이라는 이 대도시가 있지, 그 위에 양산이 부산 친구야. 김해도 부산 친구거든. 희한하게도 김해는 창원지방법원 관할이고 양산은 울산지방법원 관할이더라고. 하여튼 그래, 여긴 저도 항상 헷갈려요. 이제 외웠어. 네, 그러면은 창원지방법원 40대 여자, 그리고 결혼하셨고 직업은 생산직, 월세에 사시는데 보증금 2,600에 19만 원씩 내고 계세요. 부채는 8천만 원인데 부채가 발생한 사유가 네, 배우자가 이제 좀 늦게 결혼하셨어요. 늦게 결혼하셔가지고 배우자랑 같이 사업을 하셨는데 배우자가 망했어. 앞에 말씀 안 드렸는데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으세요. 그치. 일단 월소득 215만 원에 최저 생계비 115만 원 빼고, 그리고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70이었나요? 80이었나요? 지금 이제 2022년 기준으로 80 정도를 빼줘요. 그래서 근데 분양가족 한 명을 포함하면 195만 원 정도가 최저 생계비인데, 그런데 이제 215만 원에서 그 정도를 빼면 월 변제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만 반영을 해서 50만 원씩 60개월 갚는 걸로. 사업 실패로 인한 빚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병원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분의 이제 이 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채권이 지저분해. 세금도 있고 무슨 뭐 건강보험도 있고 뭐 연금보험도 있고, 옛날 사업하다가 이제 직원들 거 뭐 밀리거나 이랬겠지. 근데 이게 여러 사정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 일부 반영한 이유가 뭐냐면 세금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면책되는 채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다 갚아야 돼. 그래서 보통 변제계획안에 1, 2순위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세금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변제의 기간 중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액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의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분의 변제계획안을 보면 많은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한 걸로 유추해 봤을 때 우선 변제를 해야 되는 채권이 한 1,500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지. 문제는 지금 결과가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서울, 뭐 아니면 의정부, 인천, 뭐 기타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런 지방 법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금지 명령이 무조건 나오진 않아요. 금지 명령이 기각됐다고 해서 채권사가 급여 압류를 한 건 아니야. 사실 채권사 급여 압류는 금지 명령이 인용돼도 할 수는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사실 변호사님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금지 명령이 기각되면 추심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아. 법원을 통한 추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급여 통장을 압류했다는 거는 채권사들 중에서 금융권이에요? 금융권이었어요. 금융권에서 금융권이고 일반 금융권들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여기는 보증사였어요. 보증사. 압류는 했는데 추심을 못하게 하고, 그 추심을 막기 위해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지만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하여튼 그래서 215만 원에서 185만 원은 압류 금지되는 채권이니까 30만 원만 압류가 됐는데 중지명령으로 인해서 이걸 추심을 못하고 제3채무자인 회사가 30만 원씩 적립을 해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게 뭔가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 사건으로 와서 이 사람은 급여가 압류가 됐잖아. 그러면은 185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자기가 그 갚기로 한 그 돈을 갚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급여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뭐 최저 생계비로도 좀 쓰고 남은 돈을 그 개시결정 나기 전까지는 차곡차곡 모아 놓을 텐데, 그쵸. 3인 가족에서 자기 애기도 키워야 되고 병원비도 들어가는데 185만 원. 185만 원을 생활하면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첫 변제일을 되게 예외적으로, 법에는 60에서 90으로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인가결정 이유를 해줬어. 그 이유는 뭐고? 말 그대로 이게 돈을 미리 적립해서 한 번에 낼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왜 그러냐면 보세요. 급여가 압류가 됐다 했잖아요. 압류가 된 그 급여를 압류를 해제를 시켜야지 정상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 네. 근데 압류 해제는 인가결정문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최저 생계비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을 정상적으로 낼 수 있는 시기가 인가결정 이유가 된다는 거지. 왜? 그 전에는 압류를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충분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말고는 사실 예외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원래 원칙은 60에서 90일 사이에 첫 변제를 시작해야 되는데 첫 변제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냥 첫 변제를 인가 결정 이후로 우리가 바꿔달라고 한 거야.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 인가 시점부터 납부하겠다라고 얘기는 됐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못 받은 돈을 네. 계속 회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 왜냐면 이 회사 입장에선 급여를 주고 싶은데 채권자가 주지 말라고 묶어놨으니까 줄 수도 없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묶어놓은 돈을 가져가고 싶은데 법원이 중지명령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회사가 계속 그 돈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뭐 인가될 때까지 9개월이 걸렸어. 그러면 얼마가 쌓여있어? 얼마가 압류되어 있었죠? 그러면? 30만 원씩 이제 압류가 되어 있었으니까 270만 원이요. 그래, 270만 원이 묶여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팍질. 야, 뭘 삭제를 해? 바보야. 아니 갑자기 문제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270만 원을 어떻게 하는지는 회생위원이 결정을 하는 거야. 이거를 첫 변제금으로 투입을 할지 아니면 채무자한테 준 다음에 이거를 청산가치에 반환을 할지 하는데, 요 회생위원님 같은 경우 협변제금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1회차에 그 270만 원 다 투입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회차부터 60회차까지 이 50만 원씩 내는 걸로. 이해됐죠? 네. 그건 편집해주고. 하여튼 엄청 복잡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엄청 복잡한 사건이라서,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대리인 사무소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열심히 해줬구나, 뭐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다음 세 번째 사례에서 뵙겠습니다.